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은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화요일에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동에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방산에 대한,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합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하면요. 말씀드린 중동발 우려 때문에 유가가 치솟고, 근데 이거야 뭐 사실은 전황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일 수 있지만 채권 금리가 또 올라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리는 실적 부진까지 겹쳤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코스피 기준 지금 PER, PB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최근에 미국 쪽의 고용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지표 여타 종목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좀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분위기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3.5%대까지 빠졌던 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B컷 50bp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패드워치 쪽에서는 25bp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오고 있고 금리 동결까지도 지금 확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본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고 코스피 기준의 락바텀은 과거에 우리가 뭐 아주 경기가 부러지거나 글로벌 어떤 뭐 경기 침체가 왔거나 이랬을 경우에 락바텀 PBR 0.8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는 2,40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경기가 그렇게 부러지거나 뭐 글로벌 대공황이 왔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2,400까지 보기는 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한 2,500 뭐 이 정도 수준, 2,500 정도 수준에서 2,550 이 정도라면 현재 경기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코스피 기준 바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 뭐 2,586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2,500포인트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포인트가 아니어서 하방에 대한 경계 심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방에 대한 그림들이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이 9조 원대 정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반도체 섹터의 큰 종목들이 실적이 다소 좀 하향 조정되면서 EPS 하향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그림도 약 한 2,500에서 코스피 2,700 정도의 어떤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도주가 좀 확실히 나타나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지만 반도체는 뭐 겨울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힘겨운 구간들을 지나갑니다. 반도체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됐던 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네. 바이오도 조금 숨고르기 하고 최근에 2차 전지 올라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방산 얘기는 저희가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 할 건데요. 시장 전체적인 그 주도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삼성전자가 일단 9조 1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시장의 컨센은 10조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걸 못 맞췄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솔직히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는 영업이익을 8조 원대 그러니까 앞자리가 8조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다소 좀 안 돌아가는 모습도 당연히 지금 여의도에서 조금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하이닉스도 2.7% 정도 빠지면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좋았던 국면에서 오늘은 낙폭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4분기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벌써 10월이긴 하지만은 엔비디아 쪽 관련해서 이제 블랙웰 수요가 11월, 12월 정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1분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그 숫자가 좀 보이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미스 부분은 지금 파운드리 사업 부분은 뭐 LSI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실적 단으로 봤을 때는 PBR 한 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하방에 대한 폭이 지금부터 너무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자를 버리기 좀 힘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더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급들이 전자를 조금 더 팔고 있는 모습이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샀던 물량들은 거의 다 팔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산 것들은 다 팔고 그러면 작년에 산 것까지 또 팔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하방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까지 주가가 빠져 있다는 점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산은 뭐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그죠? 네, 여러 곳에서의 그 충돌이 있고, 거기다가 사실 대장주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모멘텀을 찾는데, 다만 이제 밸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방산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아직은 좀 긴장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서로가 뭐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약간의 그 원유 시설 이런 관련된 정밀 타격 이런 이야기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작년부터 해서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방산의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해왔기 때문에 아마 동유럽 쪽의 수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과정이라서 추가적인 수요가 더 나올까 이렇게 약간의 우려가 있는 상황도 맞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를 가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신규 수주는 활발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 수주를 9월 5일 날 공급 계약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9월 20일 날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정도의 천공2 관련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그 LIG 넥스원 관련된 이번 수혜는 천공2 같은 경우는 그 수혜가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등의 동반 향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또 재보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방침이 밝혀지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표적이 될 시설로서는 뭐 원유 생산 시설이라든지 군기지, 핵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원유 생산 기지 관련된 공격 가능성 이게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단도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좀 강하게 가다가 트럼프 후보가 역전했다는 또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국가들이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지출하면서 이제 유럽 쪽을 좀 어느 정도 방어 체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보고 있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자국의 국방은 자국이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2%, GDP 대비 2%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쪽의 동유럽 쪽의 국가들이 지금은 그만큼의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지금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인 발주라든지 수주가 국내 업체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쪽은 지금 뭐 이미 우리가 성과가 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유럽 지역 말고도 또 중동 혹은 또 뭐 동아시아 이런 쪽도 좀 관심권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성과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쪽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쪽도 지금 상당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쪽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보이고, 남중국해 갈등으로 또 열리는 시장이 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수출 레퍼런스가 있어서 뭐 국내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비행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육상, 지상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출 가능성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아직도 좀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들어가기 뭐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요. 방산 주요 기업들의 시총 순위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순인데요. 오늘 특별히 방산 기업 가운데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알려주세요. 네, 뭐 시장에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다들 뭐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뭐 현대로템도 좋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 주가로 보면 52주 신고가가 대부분 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마다 대부분 다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뭐 다 좋다는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저는 현대로템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예. 현대로템은 일단 수급적으로 본다면 11월 달에 MSCI 편입 관련된 수급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MSCI가 불거지면은 10월 정도부터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폴란드 K2 2차 계약이 좀 임박한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계속 슬슬 나옵니다. 2분기에 확인됐던 폴란드향 K2 1차 계약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목표 주가나 실적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과 폴란드 육군이 작년 하반기에 이미 K2PL 기본 성능 규격을 결정을 하고 올해 7월에 PGZ와 그다음에 K2PL 생산 납품을 위한 컨소시엄 합의서도 이미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크라이나 전장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계약 체결이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차 납품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2차 계약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로템인데요. 말씀드렸던 상반기 폴란드 K2 납품 18대로 보이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아마 38대 정도가 인도될 걸로 보입니다. 환율이 다소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했동에서 약간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은 이렇게 되면 인도량이 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 내년에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K2 인도대수가 올해 56대에서 아마 96대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의 성장성이 충분히 당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은 좋은 그림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슈까지 지금은 불거질 수 있는 구간이라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요즘 대장주는 현대로템입니다. 방산주 가운데서. 제가 밸류 얘기 잠깐만 여쭤봤는데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좀 올라서 PR 밸류가 20배 중후반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거 보면 로템은 올해 이익 기준으로는 17배 정도 되죠. 18배 제가 보는 거는 내년 14배. 이 정도면 사실은 밸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말씀드렸던 아까 K2 전체와 관련된 인도 대수가 내년에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0% 대폭 상향 조정되다 보니 현재 17배, 18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내년엔 더 기준적으로 봤을 땐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주항공 쪽도 좀 겹치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의 멀티플을 좀 더 상향 조정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꾸준하게 방산 부분 그리고 이제 철도 부분까지 추가적인 계약도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은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철도 차량 같은 게 고민이었습니다. 수주하면은 1조, 2조 하지만 사실 이게 분기마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단위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공백이 좀 있었는데 방산 쪽이 메워지고 실적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고요. 방산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